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난달 16개월 만에 국내 생산과 내수 판매, 수출 3개 부분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신차 휴가로 모처럼 내수 판매가 늘어난 데에 따른 영향인데요. 다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며 수출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지 생산 확대와 수출 다변화 등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타겟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입니다. 요즘 자동차가 좀 좋지는 않은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역시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곽우정 파트너가 이제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두고 오늘 이 준비를 해오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요즘에 그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로 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이제 언론 쪽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만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개인 투자자한테 희망 고문 아닌 희망 고문. 그래서 사실상 이런 자동차 쪽도 보면은 이거 봐, 지금 아직도 내수 판매량 수출액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막상 주식시장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보면은 지금 주가는 그러지 못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쪽도 계속 수출 무역 수지 흑자 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자체가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고꾸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제 언론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와 또 주가상의 이런 괴리를 계속해서 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앵커님이 계속해서 IRA 법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기업들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특히 국내 완성차 수출의 52%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IRA 그 세제 혜택이 없어지게 되고 관세 부과가 10%에서 뭐 20% 정도 이제 부과가 된다 한다면 현대차 쪽에서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6천억에서 약 1조 정도 가량의 그런 이제 관세가 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기아 역시도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의 부담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미국 시장에 집중되지 않고 다른 이제 국가로 다변화를 했었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 KG 모빌리티나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트럼프발의 이런 칼바람의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IRA를 이제 시행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미국 쪽으로 그 가게 되는 그런 역풍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은 또 어떻게 그 미국 정권에서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하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서 좀 봐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전기차 캐즘 현상도 심화되고 네. 또 실제로 전기차 수출량 역시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 정도가 줄어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대체되는 그런 격인 거잖아요. 예.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쪽에서 특히 도요타 쪽에서 그렇죠.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유력 브랜드인 이런 도요타나 닛산, 혼다의 이런 하이브리드 SUV를 제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해외 또 특히나 유럽 쪽에서 경쟁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현대차, 기아가 또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차량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에서 한 64% 정도 급증이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추세는 또 중국 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가 거의 주된 그 동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정숙함과 저렴한 유지비나 친환경성 이런 장점은 또 누리면서 충전과 짧은 주행 거리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소비자들이 이러한 이제 수요 다변화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중국의 3대 전기차 기업인 샤오펑 역시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 경쟁에 지금 뛰어들었다라는 관련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IRA 관세가 이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트럼프 정권 동안에는 사실 전기차 개화 시기가 네. 그만큼 더 뒤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공백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채워준다 한다면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 이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앞서 기사를 통해서도 저희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보조금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는 이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흔한 말로 캐즘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유지비도 저렴하고 조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이브리드카가 이렇게 좀 과도기를 점유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지금 네. 전기차로 넘어가려면 어차피 시차 자체가 그렇죠.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 공백기를 결국에는 어차피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이렇게 캐즘 현상이 좀 길어질 걸 우리가 인지를 네.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을 기업들이 이제 산업을 좀 이제 재편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조금 더 특화시키면서 그 시차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등 일본 차들이 어쨌든 현재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고 현대차가 좀 잘 가고 있긴 한데 그래서 현대차가 EREV라고 그러죠. 이 주행거리 연장 하이브리드카 요거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요거를 좀 최근에 계속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 얘기를 좀 했고요. 관련주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고은변 앵커. 네,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하면 현대차와 기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플랜트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렁거렸던 현대차, 기아. 다만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요, 현대차를 향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연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의 반등도 확인이 됐는데요. 기아는 1.8% 그리고 현대차는 0.8%가량 소폭이지만 반등하면서 다시금 2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특히나 미국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하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살포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인 현대모비스는 0.9%가량 상승했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대모비스는요 10월 말부터 외국인이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5만 5천 원대를 어제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HL만두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에서 올해 실적 괜찮을 것이다.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0.27%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기관이 가담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 3%가량의 주가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S&T 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방산과 조선과 관련된 그런 부품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트럼프 2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출의 다변화를 통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리핀과 함께 FTA 협상이 되게 된다면 자동차 수출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살펴보죠. 과기적 파트너 오늘 어떤 종목 가고 있어요? 네, 현대모비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매출 실적은 지금 호실적이긴 한데 이런 이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감과 공포감이 지금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현대차 인도 IPO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좀 좋게 잘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와 반대로 지금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고 또 한다면은 파업에 대한 문제를 안 들 수가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색 조금만 해봐도 노조 파업 이슈가 계속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현장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가상으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난 7월 달에는 현대모비스의 자회사인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파업으로 인해서 현대 기아차 쪽에서 수천 대의 생산 차질을 겪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현대 트랜지스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변속기 지금 공급이 또 중단이 되면서 현대차의 제네시스나 코나 포터, 기아의 그 소울이나 셀토스 등을 만드는 생산 라인이 지금 멈춰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만드는 적시 생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열사가 부품을 제때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완성차 공장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 쪽에서는 부품 내재화로 계열사 공급망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별개로 사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이런 매출 판매고 호조세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에서 매출은 이번에는 좀 1.6% 정도 3분기 줄어들긴 했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대폭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기아차 쪽에 지금 의존도가 상당한 상황이라 미국 쪽에 당연히 타격을 받으면은 네.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직격탄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생력을 갖추고자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스텔란티스와 벤츠 등의 그런 샤시 모듈을 납품하는 등의 그런 이제 의존도, 그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지금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동화 부문에 있어서는 신기술 지금 여러 가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이제 전동화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도 또 중국 완성차 기업들이나 부품 기업들도 계속해서 기술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현대 기아차 쪽에 이런 이제 완성차의 퀄리티를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도 현대모비스 쪽으로 계속해서 수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부분들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또 가지고 있는 경쟁력 앞으로 향후 유럽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동화에 대한 부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현지 부품 공장 건설에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슬로바키아나 지금 체코, 스페인 쪽에서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거나 건설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대한 이런 진출 모멘텀도 같이 함께 봤을 때 현대모비스 여전히 매력도는 상당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이제 주가상 움직임 봤을 때도 지금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고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사실 박스권에 거의 갇혀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 지금 25만 원, 26만 원 선만 다시 한 번 더 재차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 30만 원 구간대까지 상방 또 열려 있는 구간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모비스는 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에 있는 회사이라는 점도 또 염두에 두시고 모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박찬식 전문가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 크게 좀 성장이 나오고 있는 삼보 모터스를 보려고 합니다.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터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딱 특정 지역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원래는 그 엔진 미션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였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계통 파이프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용 자동차나 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 시세를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제 프라코 같은 이제 자회사들이 유럽에서 지금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재무 구조를 보면 매출액이 지난 2020년에 9,4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1조 4천억까지 증가가 되었고요. 영업이익도 162억에서 516억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만 679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516억 영업이익을 훌쩍 3분기 만에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주가는
굉장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가총액을 보면 895억이에요. 굉장히 낮죠. 현재의 자본 총계는 3,657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 특히 이런 제조회사들이 이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말 현금성 자산으로 별도 기준으로 903억 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결 기준으로 보면 2,138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현금성 자산이 더 많은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늘 자동차 쪽에 일단 IRA 법안 폐지로 인해서 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앨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3,600원 이하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3,600원 이하로.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10,000원대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업황이 또 좋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니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긴 하네요. 그죠? 잘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